그만하자고 했잖아. 그럼 뱃속에 있는 우리 애기는 어떡하라고요? 아이 그러게 내가 치우라고 했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소중한 생명인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이거 못한다. 여보. 지금 출발한다. 빨리 갈게. 지우든지 아니면 내가 말한 조건 받아들이든지 잘 생각해봐라. 총각이라고 숨겨놓고 나쁜 자식. 아가, 엄마가 꼭 지켜줄게. 결국 낳아서 키우시겠다. 애기 태어난 후에 1년에 1,000만 원씩 주기로 한 거 꼭 지키세요. 그래. 3년 동안 총 3천만 원만 받는 거다. 그 이상 계속 달라고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바쁘니까 빨리 말해라. 왜 양육비 안 줍니까? 1,000만 원 줬잖아. 그건 작년이고 1년에 1,000만 원씩 주기로 했잖아요. 내가 지금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할 사정이 안 된다니까. 아니면 내가 애 데리고 갈까? 우리 지우 태어나고 한 번도 보러 온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애를 데리고 가겠다고요? 안 됩니다. 와, 내가 애 데리고 가면 돈 못 받을까 봐. 아이고. 야, 니 애 가지고 완전 돈 벌라고 하네. 어떻게 그런 말을. 양육비 안 받아도 되니까 우리 지우 볼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러자.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부족함 없이 저를 키우기 위해 건강도 돌보지 않으시고 일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우리 딸 왔나? 그 저녁은? 먹고 왔어요. 근데 엄마 어디 아파요? 요새 계속 이유 없이 그 등이랑 그 배가 좀 아프네. 우리 엄마 요즘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나랑 병원 같이 가봐요. 그러자. 김순영 씨 췌장암입니다. 빨리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와 나를 버린 생부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주기로 했던 양육비 받으러 왔습니다. 양육비? 나는 김순영한테 줄 돈이 없어요. 다 안 주셨다면서요? 그거는 너희 엄마가 안 받기로 합의했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아프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게 나랑 뭔 상관이고. 나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솔직히 내 핏줄인지 딴 놈 핏줄인지 다 웃지 않아.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유부남인 거 속이고 순진한 우리 어머니 인생 먼저 놓고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요? 제가 크는 동안 못 받은 양육비 꼭 돌려받을 겁니다. 참나.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매정할 수가 있죠. 정말 괘씸하고 너무합니다. 지우 씨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찾아보지 않고 거기에다가 약속한 3천만 원
그것조차도 양육비로 지급을 안 했거든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네. 제대로 법대로 따져가지고 속된 말로 껍데기를 홀라당 탈탈 털어. 벗겨야 되겠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창수 씨는요, 뭐 지금 지우 씨가 내 핏줄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참 뻔뻔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 정윤창 변호사님, 김지우 씨가 일단 유전자 검사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지우 씨는 인지청구 소송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이창수 씨는 김지우 씨의 친부로 판명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유전자 뭐 검사 결과도 있으니까 이창수 씨가 딴 말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김지우 씨가 그동안 못 받은 이 양육비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김지우 씨는 이창수 씨에 대해 우선 인지 청구를 하셔서 인지 판결을 받으시고 그 다음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이창수 씨를 상대로 해서 인지 청구 및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한다. 근데 부양료는 알겠는데 인지 청구는 뭡니까? 우선 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지란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 즉 혼외자와 생부 사이에서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는 생부나 생모만 할 수 있고 인지 청구는 혼외자와 그 직계 비속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생부 또는 생모가 사망한 경우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김지우 씨가 이창수 씨의 친자는 맞는데 지금 이창수 씨와 김순영 씨가 법률적으로 혼인한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외도로 낳은 자식인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부양료를 청구하면 되는데요. 네. 부양료는 혼외자 등 자녀가 미성년 기간인 동안 양육 의무자인 부모 중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은 일방에게 청구하는 비용으로서 자녀 입장에서의 개념입니다.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단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혼외자의 출생한 때로 소급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인지를 받은 자녀는 인지 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 양육비, 즉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부양료가 이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지우 씨 같은 경우는 성년이 되고 나서 이걸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성년이 되어서 과거 양육비, 즉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 전원합의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친족법상 신분에 기한 양육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의 성질상 자녀가 성년이 되어 부모의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되고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에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지우 씨는 성년이 된 시점에서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거 부양료를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지우 씨는 자신의 친부 이창수 씨에게 과거 양육비, 즉 미성년 기간 동안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 목이 좀 아프네. 근데 이게 아까 드라마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1,000만 원만 주고 남은 2천만 원을 안 주고 있으니까 엄마가 가서 아유 그냥 치사하고 더럽다만 하고 다시는 지우 볼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안 보는 조건으로 2천만 원을 포기하는 느낌의 이런 합의가 됐단 말이죠. 이건 네. 영향이 없나요? 네, 드라마 사례에서 당초 합의한 대로 3천만 원을 받기로 했다가 뒤에 협의로 김순영 씨가 친권, 양육권만 가지고 3년 동안 3천만 원을 다 받기 전에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또 몇 달 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 궁금합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 내렸습니까? 네, 대법원은 협의나 심판 전의 양육비 청구에 관한 권리는 추상적 청구권에 불과하고 구체화되더라도 이행기 이전에는 양육비 채권은 신분관계로부터 독립한 완전한 재사권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장래 양육비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즉 김순영 씨가 3년이 되기 전 다시 협의할 당시에 이창수 씨로부터 3년 동안 받기로 한 3천만 원은 아직 이행기 이전의 양육비 채권이므로
김순영 씨가 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이창수 씨와 김순영 씨가 양육비를 포기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자녀 김지우 씨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김지우 씨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자녀의 복리를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 판결이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궁금한 게 만약 이창수 씨가 약속한 대로 3천만 원을 다 지급을 했다면 이렇게 더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사실 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3천만 원 더 들지 않습니까?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만약 이창수 씨가 3년 동안 3천만 원을 다 지급했다면 일단 이창수 씨와 김순영 씨 둘 사이의 협의대로 양육비를 지급한 것이 되지만 그 이후에 김순영 씨가 김지우 씨를 양육하는 중에 물가 상승, 실직, 파산, 상급 학교 진학, 자녀의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양육 환경의 변동에 따라 추가로 양육비가 필요하다면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별도로 제기해서 이러한 사정 변경의 사실들을 입증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지우 씨가 부양료를 청구하게 되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김지우 씨가 청구를 하면 법원은 부모인 이창수 씨와 김순영 씨의 소득과 재산 정도, 경제 생활의 수준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김순영 씨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상방의 생활 수준에 상응할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를 따져보고 평균 양육비를 계산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을 참작하여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 일방인 이창수 씨에 대한 과거 부양료 금액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정말 뭐 책임질 행동을 했다면 또 끝까지 책임지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왜 양육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양육비는 부모, 즉 아빠와 엄마 사이의 단순한 거래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의무 차원으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고 그 양육비가 자녀 입장에서는 부양료입니다. 이는 친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고 부모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몇 달 전 대법원 판례는 성년이 된 혼외자의 경우에도 인지한 생부에게 과거 부양료를 폭넓게 인정하고 부모 간 양육비 포기 합의의 효력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혼외자의 과거 부양료 청구 가능성을 명확히 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김지우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거 부양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